이번 화는 역시나 루피와 로키가 만나는 장면에서 시작을 했죠. 루피는 로키를 만나고 나서야 이곳이 진짜 엘바프인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루피는 수많은 거인들을 보면서 흥분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우솝에 가려져서 그렇지 루피 역시 엘바프와 거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키는 루피와는 다르게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죠. 오랜 시간으로 썩 사슬에 묶여 있으니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로키는 생각보다 진지하게 루피와 대화를 이어가고 로키의 외침에 주변의 거대한 동물들이 움츠려들 만큼 로키의 강함과 기백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때 밝혀지는 로키의 현상금인데요. 해군 대장이 30억 베리의 가치를 가진다고 밝혀진 이후 로키의 26억 베리의 현상금이 조금은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물론 세계 정부의 특별 현상금이라는 명분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해군 대장보다 높은 현상금을 일부러 측정하지 않았을 확률도 있다고 봐야 하죠. 하지만 왜 이렇게 현상금이 붙었는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키는 계속해서 자신을 태양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인간과 거인족의 선을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신 니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죠. 루피는 이런 로키의 반응에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고 언제까지 떠드는지 지켜보죠. 루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한 엘바프의 전사인데 왜 이렇게 볼품없이 잡혀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로키는 웃으면서 자신도 현재 상태가 볼품없다고 생각하고 자신도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가 싫다고 합니다. 심지어 로키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묶여있다고 루피에게 설명하고 자신이 엘바프에서 가장 강력한 전사였지만 자신이 묶여있는 나무가 워랜드 그 자체인 나무이고 사슬 또한 해류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도 어쩔 방법이 없다는 듯한 변명을 하죠. 그리고 로키는 루피에게 한 가지 제안을 시작합니다.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죠. 위에 있는 마을에서 열쇠를 찾아 자신을 풀어준다면 루피가 원하는 해적단 하나를 완전히 제거해주겠다고 딜을 합니다. 제가 루피면 솔직히 검은 수염 해적단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거대한 하계의 감옥이자 사형장이라는 강한 표현을 계속해서 루피에게 어필하는 로키. 그 누구도 이곳에 오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루피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루피에게 이곳에 존재하는 짐승들을 조심하라는 충고까지 잊지 않습니다. 그 짐승들은 이곳 산들의 왕이며 자신과 매우 오랜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라고 설명합니다. 로키의 설명이 끝나자 약속이라고 한 듯이 거대한 거인 맹수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를 포위했죠. 그리고 로키의 부하로 보이는 이들도 함께 등장하고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면 루피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로키입니다. 하지만 루피는 거대한 동물들을 오히려 자신에게 우호적인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때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가 루피의 귀에 들립니다. 바로 샹크스의 폐왕색 패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로키의 부하들의 이야기였죠. 샹크스가 나타나 자신들을 기절시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샹크스의 폐왕색 패기를 말하는 거죠. 루피는 샹크스의 소식에 기뻐하며 샹크스가 이곳에 온 거냐며 다시 물어봅니다. 로키는 루피가 관심을 보이자 샹크스로 어그로를 끌어보기 위해서 샹크스가 겁쟁이라는 허언을 늘어놓기 시작하죠. 로키는 샹크스를 겁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루피는 샹크스를 욕하는 로키를 용서할 수 없기에 기어포스의 상태로 로키를 공격합니다. 로키는 루피가 진지하게 공격을 진행하자 놀라며 농담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루피는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말라며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로키는 자신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하며 만약 이 사슬이 풀리게 된다면 루피를 죽일 거라고 협박합니다. 루피는 샹크스의 소식이 너무 그리웠고 궁금했기 때문에 로키에게 샹크스가 왜 이곳에 온 건지 로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아직도 엘바프에 존재하는지 행방까지 물어보죠. 하지만 로키는 건수 하나 잡았다는 듯 표정을 보여주며 순순히 가르쳐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루피가 결국 로키의 심리전에 넘어가서 로키를 풀어주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로키와 루피의 전투까지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루피는 로키의 떡밥을 물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장면은 전환되어 나미와 우솝이 있는 곳이 보이는데요.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 가짜 태양신 로드가 보입니다. 너무 어수선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조로는 단순하게 모두를 베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솝은 조로를 말립니다. 이미 엘바프의 거인들에 대해서 스승님들이라는 칭호까지 쓰고 있는 우솝이 귀엽네요. 아마도
도리와 브로기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되죠. 결국 밀짚모자 일행들이 택한 방법은 도망치는 것이었고 장면은 다시 하이루딘으로 이동합니다. 하이루딘은 루피를 위해서 고기를 구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그리고 브룩과 로빈이 있는 곳으로 장면은 이동하고 브룩은 로빈에게 머리를 잘라보는 것은 어떻냐고 이야기를 하죠. 브룩은 여성의 머리를 자르는 것은 처음이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심장도 없는 브룩이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표현을 하는 게 웃기죠. 그리고 로빈은 다시 과거의 어려진 모습의 스타일로 변합니다. 도리와 브로기는 로빈에게 과거 사우로와 함께 보냈던 그날의 머리 스타일이라며 사우로가 기뻐할 모습에 흐뭇해합니다. 드디어 엘바프에 상륙하기 직전 하지만 비보가 들려오죠. 사우로가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현재 엘바프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오다는 동시전개를 선택하였습니다. 루피와 로키의 진영, 그리고 다른 밀짚모자 일행들의 진영으로 나눴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잘못하면 이 두 팀이 다시 재회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루피와 로키의 진영에서 샹크스라는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샹크스야 우리가 알듯이 엘바프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강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은 했지만 로키의 입에서 이렇게 빨리 언급될 줄은 몰랐다는 거죠. 도대체 샹크스의 인맥과 강함의 깊이가 어디까지일지 감조차 안 옵니다. 로키는 자신이 풀려나기만 한다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로키의 힘과 강함은 최소 사왕급에 필적한다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로키는 묶여진 상태에서 루피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풀어달라는 딜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키는 자신이 풀려난다면 루피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엘바프의 복수를 진행할 것이고 더 나아가 세상을 자신의 손아래 둘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검은 수염과 상당히 흡사한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화에서 로키는 샹크스를 겁쟁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발언이 루피를 자극하기 위해서 지어낸 발언일 수도 있지만 저는 로키와 샹크스의 대립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의 여론도 샹크스와 로키를 북유럽 신화에 대입해서 라이벌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가설들을 쏟아내고 있기도 하죠. 샹크스의 이름에 루피가 이 정도로 반응하고 있는 시점에서 루피와 샹크스의 만남에 오다가 계속해서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고 생각되며 만약 샹크스의 흑막의 가설이 진짜로 펼쳐진다면 독자들의 반응이 폭발할 것으로 보이죠. 어떻게 되든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반응 중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해외의 여론은 로빈과 사우로를 만나게 하지 않으면 오다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을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키와 샹크스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엘바프에서도 샹크스의 강함은 유효한 수치로 보이고 있고 엘바프의 거인들의 힘으로는 로키를 이렇게 묶어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샹크스의 힘이 개입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로키가 샹크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은 이해는 되니까요. 그리고 샹크스의 도움을 받은 엘바프의 사람들은 당연히 샹크스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의문이 드는 건 루피가 만약 로키를 풀어주게 된다면 과연 샹크스와 같이 로키를 제어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로키의 현상금을 표현할 때 오다는 특별 현상금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샹크스가 로키에 대한 정보를 해군 쪽에 넘겼을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고 샹크스 역시 로키의 무서움과 야망에 대해서 두려워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키를 죽이지는 못하고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로키가 먹은 엘바프 전설의 악마의 열매의 능력이 다른 해적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샹크스가 조치를 취해놓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음 화에서는 조금 더 로키에 대한 정보가 풀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로키가 왜 샹크스에 대해서 이렇게 겁쟁이라는 표현과 비겁하다는 표현을 썼는지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